대한민국 서울 평화통일을 기원하는 미사 도중 대선 후보 피격 사건이 벌어집니다. 혼란스러운 현장에서 우리는 두 인물을 만나게 되죠. 바로 서문주와 백산호. 전혀 다른 배경을 가진 두 사람이지만 운명처럼 엮이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1화의 초반 문주는 남편 장준익을 잃습니다. 그는 단순히 남편이 아니라 문주 인생의 버팀목이자 그녀가 세상과 맞설 수 있게 한 단 하나의 사람이었죠. 장준익의 죽음은 드라마 전체를 흔드는 기점이 됩니다. 문주는 남편을 잃은 충격에 휘청이면서도 이 사건 뒤에 거대한 음모가 있다는 것을 직감합니다. 바로 이때 산호가 등장하죠. 특수요원으로 살아온 그는 냉철하고 날카로운 눈빛으로 사건을 바라봅니다. 내 도움이 필요할 겁니다. 목숨을 걸어서라도 그 이유를 알아내고 싶다면 나를 고용하십시오. 문주는 처음에는 그를 믿지 못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산호의 말은 현실이 되어갑니다. 1화 초반 그녀가 남편을 저격한 자의 총구 앞에 서 있을 때 산호는 단 한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몸을 날려 그녀를 구해내죠. 둘이 서로를 바라보는 그 시선에서 우리는 두 사람의 관계가 어떤 운명의 끈으로 이어져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시동생 장준상은 형이 죽자 그 뒤를 이어 대통령 후보가 되겠다고 본색을 드러냅니다. 문주는 남편을 잃고 그 남편이 자신에게 거액의 전 재산을 유산으로 남기고 갔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이를 들은 시집 식구들은 빈털터리가 되어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선언합니다. 2화에서는 사건의 배후가 조금씩 드러납니다. 단순한 테러가 아니었고 정치와 군, 그리고 국제적 세력까지 얽힌 복잡한 음모였죠. 핵 잠수함을 보유한 북한을 공격해 주요 군사시설을 폭파하려는 미국의 전쟁 계획을 알고 이를 밝혀서 전쟁을 막으려고 태생이 한국인인 미국의 고위 관료와 비밀 편지를 주고받던 장준익은 살해당했습니다. 문주는 남편의 죽음을 개인의 슬픔으로만 묻어둘 수 없다는 걸 깨닫습니다. 내 남편이 죽은 이유를 알고 싶어요. 남편의 죽음에 시동생 준상이 연루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묻는 문주에게 준상은 남편이 간첩이었고 이 사실이 밝혀지면 가문과 국가가 무너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문주는 당신들은 그런 증거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라고 일축해버립니다. 준상은 문주의 보좌관을 인질로 잡고 이 나라를 떠나라고 위협합니다. 권력이란 상대가 원치 않는 일을 억지로 하게 시키는 것이죠. 난 권력이 좋아요. 라면서 한편 신부님을 찾아간 문주는 독살당한 신부님을 발견하고 증거자료를 찾던 범인과 산호는 격투 끝에 범인은 먼 바다 속 고래라는 말을 남기고 달아납니다. 산호는 신부님께 받은 목걸이, 전쟁터에 나가는 전사들을 위한 수호 성인인 안토니오 성인의 목걸이를 문주에게 줍니다. 서민주는 전 재산을 시어머니에게 넘기겠다는 서류를 보여주고 대통령 후보 자리와 지원을 약속받게 됩니다. 장준익이 아내에게 전 재산을 넘긴 건 어쩌면 만약에 있을지도 모를 최악의 사태를 대비해서 어머니의 성품과 예측되는 행동을 고려한 장치가 아닐까 짐작해봅니다. 넌 특별한 점이 있지. 뭐라고 하면 좋을까? 사람들은 너에게 베팅을 해. 이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너와 함께라면 망해도 상관없다는 심정으로. 내가 선거 기획자라면 널 선택할 거야. 어떤 특징은 갈고 닦을 수 있지만 어떤 특징은 유일무이하니까. 이는 문주를 향한 시어머니의 말인데 서문주가 어떤 인물인지를 잘 드러내는 표현이고 명대사라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서문주는 자신이 원하는 바를 얻고 보좌관도 구해냅니다. 또한 서문주는 자신이 10년간 곁에서 보필하던 대통령을 찾아가 장준상의 비밀 편지를 보여주며 의견을 묻는데 대통령은 장 의원이 이 편지를 태웠더라면 신부님도 자신도 죽지 않았을 거라고 말하며 태워버립니다. 서문주는 전화로 대통령에게 장 의원의 일을 외교적, 정치적으로 풀겠다고 타협하는 대통령님은 결코 전쟁을 막을 수 없다고 말하며 대통령 후보가 되겠다고 선언합니다. 3화에서는 출마 여정의 시작으로 평화통일 전문가 선생님을 찾아가 자신의 선거 캠프에서 평화정책 자문을 맡아달라 의뢰하고 영입합니다. 광화문에서 대통령 후보 출마 선언을 하기 위해 광주에서 서울까지의 긴 여정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를 막으려는 세력은 이를 놓치지 않고 음모를 꾸미는군요.
산호는 발키리와 재계약하고 문주의 후보 수락 연설 장소를 매서운 눈으로 살펴보며 경호 업무를 수행합니다. 산호는 국내에 폭탄 기술자가 들어왔다는 제보를 받고 정신없이 문주에게 달려갑니다. 그러나 이미 문주는 기차 안 폭탄 의자에 앉아버린 뒤였고 폭탄의 채반은 시간 내에 도착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두려움으로 문주의 호흡과 심박수는 한없이 높아지고 산호는 문주를 진정시키며 유유히 서로의 좌석을 바꿔 앉고는 문주를 기차 밖으로 나가게 합니다. 폭탄이 터지면서 산호는 기막히도록 절묘하게 뒷좌석으로 피합니다. 이 과정이 얼마나 긴장되고 쫄깃하며 감각적인지요. 정말 13화 통틀어 최고의 장면으로 꼽고 싶네요. 이런 끔찍한 사고를 당하고도 문주는 원래의 계획대로 서울의 대통령 후보 출마 선언 장소로 거침없이 달려갑니다. 서문주는 원고를 무시하고 자신의 소신을 밝히며 잔다르크처럼 굳세게 출마 선언을 합니다. 대중은 환호하며 서문주에게 박수를 보내고 당대표와 정치 원로들은 정치 스타의 탄생을 알립니다. 대중의 환호와 박수를 받으며 민주는 망원 렌즈로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산호를 잠시 미소 지으며 바라봅니다. 놀라며 미소로 답하는 산호. 아니, 이런 발칙한 여인이 있나. 힘든 하루가 지나고 성당 마당에서 만난 산호와 문주는 자신을 경호원으로 고용하라는 산호에게 믿을 수 없지만 고용하겠다고 악수를 나눕니다. 2화에서는 드라마의 배경을 설명하느라고 다소 템포가 느려지며 산만해지는 경향이 있었으나 3화 이후에는 중도 포기할 수 없는 드라마라는 평이 이어지고 있죠. 평론가들은 북극성은 단순한 정치 스릴러가 아니라 인간의 상실과 회복 그리고 신뢰를 다루는 서사라고 분석했습니다. 자, 이제 앞으로가 더 중요합니다. 과연 문주와 산호는 거대한 음모의 실체에 다가갈 수 있을까요? 45화 예고편에서는 국제살인 청부 용역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고 무슨 목적으로 접근했는지 모르는 자를 고용할 수는 없다고 백산호를 고용하는 문제에 대해 서민주의 보좌진은 반대합니다. 그러나 민주는 날 2번이나 구해준 데에는 이유가 있을 테고 그 이유를 알고 싶다는 뜻을 밝힙니다. 산호는 문주에게 권총 사용법을 가르치면서 문주 씨가 위험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대통령 후보 출마 선언 장소에서 산호에게 문주가 보냈던 미소에 대한 산호의 화답일까요? 역시 이 장면도 폭탄 의자에서 문주를 탈출시켰던 장면만큼이나 쫄깃하고 감각적인 장면이 될 것 같아 무척 기대됩니다. 북한에 대한 미국의 공격이 임박했다는 정보가 들어오고 대통령에게 민주는 당당하고 용감하게 말합니다. 저라면 그 어떤 경우에서라도 전쟁을 택하진 않았을 거예요. 참으로 잔다르크 같고 지도자다운 선언입니다. 멋져요. 시청자 여러분, 1, 2, 3화에서 이미 빠져들었다면 4, 5화는 심장이 쫄깃해질 만큼 강렬한 전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배신과 진실, 그리고 폭풍처럼 몰아치는 감정의 파도. 과연 이 거대한 소용돌이 속에서 문주와 산호는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아니, 단순히 살아남는 것을 넘어 두 사람은 가장 빛나는 북극성을 향해 나아갈 수 있을까요? 곧 밝혀질 이야기 절대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